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곳 건강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식초 챙겨 드셨나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식초가 혈관을 맑게 해준다, 혈당 잡는데 최고다 하니까 아침마다 물에 한 스푼 타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주변에서 식초 마니아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어디 가서 건강 비결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면 저는요, 아침마다 식초물이요. 이거 드시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는 분들이요. 정말 대단한 의지이고 건강에 신경 쓰신다는 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건강관리에 정말 진심이신 지인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두부 한 모를 꺼내서 식초를 쭉 뿌려두셨다고 합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식초도 챙기고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 식사가 어디 있냐며 스스로 뿌듯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아래쪽이 뭔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 허리가 좀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파스 붙이시고 그냥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소변 볼 때 따끔따끔한 느낌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콩팥에 돌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콩팥 결석이었죠.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정성껏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식초와 두부를 함께 드셨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식초를 드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이나 약과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식초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것과 함께 드시느냐가 문제라는 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식초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공합 5가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콩팥뿐 아니라 위장, 혈압, 고지혈증까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초를 안전하게 드시는 올바른 방법과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은 대체 식품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식초를 드시고 계신 분은 어떤 식초를 즐겨 드시는지, 또 식초 드시다가 속이 불편해지셨거나 몸에 좋지 않은 변화를 느끼신 적 있는 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편하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최악의 궁합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와 두부입니다. 두부, 정말 좋은 식품이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가격도 부담 없고 어떻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고기 드시기 부담스러우실 때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연두부로 드셔도 좋고 구워서 드셔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요. 거기다 식초도 좋습니다. 혈관에 좋고 소화도 높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2가지가 한 끼 식사에 함께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두부를 굳힐 때 쓰는 응고제 성분에도 칼슘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 성분이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몸속 소화 과정에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수산칼슘이 뭔지 아세요? 콩팥 결석을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물질입니다. 콩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수산칼슘 결정이 콩팥 안에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콩팥 결석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허리 아래쪽이나 옆구리 쪽이 뭔가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허리 근육이 뭉쳤나 하고 넘기기 딱 좋은 증상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소변 볼 때 따끔한 느낌,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간혹 붉은 빛이 감돌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돌이 제법 크게 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할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정말 지치는 경험이에요. 무엇보다 콩팥은 소리 없이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실수록 콩팥 결석이 생기는 위험이 더 높아요. 콩팥은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이 정말 더딘 장기예요. 방치해서 기능이 계속 나빠지면 나중에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기신 두부와 식초가 그 소중한 콩팥을 해치고 있었다면 정말 마음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좋으려고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됐다는 사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두부 드실 때는 식초를 뿌리는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 또는 저염 간장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맛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영양도 훌륭하고 콩팥에 전혀 부담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혹시 나는 두부에 식초를 뿌려서 이미 꽤 오래 드셔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콩팥은 우리가 잘 챙겨주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바꾸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와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약 꼬박꼬박 잘 드시고 계시죠?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혈압은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는 병이라서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절대 마음대로 끊거나 건너뛰시면 안 되는 약이에요.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귀짠타고 하루 이틀 거르는 분들 계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혈압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건강을 위해 식초를 함께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초 자체에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면서 거기에 혈압을 또 낮추는 식초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저혈압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갑자기 오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럽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찔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해요. 잠깐 앉아서 쉬면 낫겠지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픽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낙상은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엉덩방아 한번 찧었는데 골반뼈에 금이 갔다, 허리를 다쳤다 하는 분들 주변에 꽤 계시잖아요. 그게 다 순간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함께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콩팥과의 연결이 생깁니다. 혈압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 콩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양도 같이 줄어듭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피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혈압 관리하려다가 콩팥까지 망가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드실 때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식초를 꾸준히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시작하세요. 선생님이 드시는 약과 식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훨씬 잘 아시니까요.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이나
안지오텐신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와의 조합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내가 먹는 혈압약과 식초 같이 먹어도 되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식초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몸에 정말 좋은 채소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철분도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도 가득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이 드실수록 더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시금치즙을 내서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빔밥이나 국에도 자주 넣어 드시죠. 그런데 시금치를 드실 때 식초와 함께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금치 무침을 만들 때 새콤하게 식초를 더하거나 시금치즙에 식초를 한 스푼 타서 더 건강하게 드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두부와 식초의 조합보다 훨씬 더 강하게 콩팥을 위협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중에서도 시금치는 수산 함량이 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수산 성분이 식초의 산 성분과 우리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수산 칼슘 결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양도 훨씬 많아집니다. 두부보다 시금치의 수산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시금치즙에 식초까지 타서 드셨다면 매일 아침 콩팥에 돌을 조금씩 쌓아드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이 수산 칼슘 결정이 콩팥 안에 서서히 쌓이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전혀 모르고 계속 드시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콩팥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야 알아채는 거죠. 그때서야 뒤늦게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금치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다만 식초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시금치 무침에는 참기름과 통깨, 들기름을 활용하시고 시금치즙을 드실 때 신맛이 필요하다면 레몬즙을 아주 소량 넣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금치뿐만 아니라 근대, 아욱, 비트처럼 수산 함량이 높은 채소들도 식초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소즙을 즐겨 드시는 분들, 즙에 식초를 타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 꼭 바꿔주세요. 네 번째는 식초와 고지혈증 약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지혈증 약은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드셔야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식초까지 함께 챙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조합이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둘 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을 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은 위장과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이 아주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일정한 환경에서 일정한 속도로 흡수되어야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이 위장 안의 산도를 갑자기 크게 바꿔버리면 이 약이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어떤 날은 약이 너무 많이 흡수되고 어떤 날은 너무 적게 흡수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약이 너무 많이 흡수된 날에는 이유 없이 근육이 심하게 뭉치거나 쑤시는 느낌이 옵니다. 온몸이 무겁고 피로가 며칠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느낌, 간 수치가 덩달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약 부작용인지 단순히 몸이 피곤한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이 너무 적게 흡수된 날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가서 열심히 약을 드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안정이 안 되냐고 담당 선생님께 혼이 나도 본인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 약을 드시는데도 왜 수치가 이 모양이냐고 속상하셨던 분들, 혹시 식초를 함께 드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콩팥과의 연결이 또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잡히지 않고 계속 높아지면 혈관 벽에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콩팥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이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와 약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식초를 정기적으로 드실 계획이라면 담당 선생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근래에 다리나 허벅지 근육이 이유 없이 뭉치고 아프다 하시는 분, 기운이 갑자기 없어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지속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식초를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약의 흡수가 불규칙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식초와 탄산음료입니다. 이게 왜 나오나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건강을 챙기는 분이 식초 마시면서 왜 탄산음료를 마시냐고요? 그런데 요즘 탄산수에 사과식초를 조금 타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십니다. 탄산수도 좋다고 하고 식초도 좋다고 하고 둘이 합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드시는 거죠. 새콤하고 청량한 맛이 나서 자꾸 손이 가다 보니 이걸 건강음료로 여기시고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조합이 위장과 콩팥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탄산음료나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장 속으로 들어오면 이미 가볍게 산성 자극이 생기는데 여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위장 안의 산성 농도가 한꺼번에 확 올라갑니다. 위장이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극이 쏟아지는 거예요. 위장은 이걸 버텨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면 위벽이 조금씩 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명치 부분이 타는 것처럼 쓰리고 신물이 목까지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기거나 이미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밥 먹는 게 무서워질 정도로 속이 아프거나 자다가 속 쓰린 증상 때문에 깨시는 분들, 이런 증상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정말 압니다. 밥 한 끼도 마음 편하게 드시지 못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인산 성분이 식초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면 콩팥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의 산성 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처음에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맛있게 잘 마시고 있는데 알고 보면 콩팥이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뚝 떨어진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이후입니다. 탄산수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바로 멈추세요. 식초는 반드시 탄산이 없는 일반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간혹 탄산수는 칼로리도 없고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들으셔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탄산수 단독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식초까지 더하는 순간 위장과 콩팥에 동시에 산성 부담이 쏠리게 됩니다. 탄산수를 즐겨 드신다면 식초와는 반드시 따로 드세요. 자, 이제 5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초와 두부, 수산칼슘이 콩팥에 쌓여 결석을 만듭니다. 두 번째, 식초와 혈압약, 혈압이 과하게 내려가 콩팥 혈류까지 막힙니다. 세 번째, 식초와 시금치, 수산칼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네 번째, 식초와 고지혈증 약, 약효가 불규칙해지고 콩팥 혈관이 좁아집니다. 다섯 번째, 식초와 탄산음료, 위장과 콩팥을 동시에 산성으로 공격합니다. 어떠세요? 5가지 중에
혹시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조합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드셨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알았으니 지금부터 달라지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이제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식초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소화 촉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드시는 방법과 함께 드시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식초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면서 콩팥과 위장은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식초 원액을 그냥 드시면 위장과 식도에 직접 강한 자극이 갑니다. 물 200에서 250ml에 식초는 밥숟가락으로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셔서 몸이 천천히 적응하게 해주세요. 식초 드시는 게 마치 독하게 참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건 너무 진하게 드시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식초가 들어오면 위장이 받는 자극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위장이 원래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특히 꼭 지켜주세요. 조금이라도 속이 쓰리다 싶으면 바로 멈추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속이 쓰리다는 건 위장이 감당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을 가볍게 헹궈주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 표면에 계속 남아있으면 치아 에나멜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게 가글할 필요도 없어요. 맹물을 한 모금 머금고 가볍게 헹군 뒤 뱉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치아를 오래 지켜줍니다. 넷째, 혈압약, 고지혈증 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약과 식초의 간격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을 두는 게 안전하고 복용 중인 약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이 단계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요. 내가 식초를 드시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도 분명히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식초 대신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으면서 비슷한 건강 효과를 내는 대체 식품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레몬도 신맛이 나고 혈관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레몬즙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식초보다 산성 자극이 훨씬 부드러워요. 물 200에서 250ml에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직접 짜서 넣고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위장에도 콩팥에도 훨씬 편안한 선택이에요. 맛도 상큼하고 거부감이 없어서 드시기도 편합니다. 식초처럼 코를 찌르는 강한 신맛이 없어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생레몬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마트에서 파는 100% 레몬즙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뒷면에 설탕이나 첨가물 없이 레몬즙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실 원액입니다. 매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건강음료로 즐겨 드셨던 식품이죠.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소화 촉진에 효과가 좋습니다. 콩팥에 주는 자극도 식초에 비해 훨씬 덜하고요.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매실청보다는 뒤에 성분표를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순수 매실 원액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뒷면 성분표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레몬즙과 매실 원액, 둘 다 식초보다 훨씬 순하고 드시기도 편하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서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아요. 어지간히 손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알아챘을 때는 이미 꽤 많이 나빠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지면 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혈액을 걸러내는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최악의 궁합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실 때 편하게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기시는 그 소중한 노력이 콩팥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미 알았다면 늦은 게 아니에요. 콩팥은 관리를 잘 해주면 더 나빠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기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식초를 즐겨 드시는 가족분이나 이웃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고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콩팥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고 드시다가 콩팥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곳 건강 울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